네, 그럼 클럽하우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나오실 분 풀스윙의 최윤훈 대표를 모셨습니다. 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훈 대표와 그 회사는 어떤 그 한마디로 좀 쉽게 일반인들이 이 회사에 이 사람 이런 거. 골프 대회가 나오면은 이제 샷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비거리는 얼마고 어떻게 날아갔다. 이게 좀 더 가서는 이제 궤적이 보이기 시작하고. 요즘 나오는 게 이렇게 네. 우리가 다 보면 보이죠. 어디로 네네. 가고 그림으로 쫙 나오고 네네. 밑에 스피드 하는 거. 네네. 무슨 뭐 그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시뮬레이션 골프까지 앞으로 이제 골프가 나가야 될 방향 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궤적은 요즘은 그게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맞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어디나 중계를 보면 네. 그 궤적이 나오는 돈도 좀 많이 버셨겠네요. 네. 아쉽게도 제가 직접 사업한 게 아니고 해외에서 그런 기술들이 많이 이제 한국으로 수입되고 그 회사에 이제 지사장으로 있다 보니까 월급만 따박따박 잘 모았습니다. 샐러리맨. 네. 그게 이제 스크린 골프로 지금 발전을 해서 스크린 골프의 변천사를 온몸으로 겪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럼 스크린 골프는 뭐 선수보다 더 잘 치실 수도 있겠네요. 스크린 골프는 제가 엄청 많이 쳤습니다. 그렇겠죠. 네. 하지만 한 번도 18홀 끝까지 돌아본 적이 없어요. 매번 이제 테스트로만 돌다 보니까 주로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스크린 골프의 요령, 우리 스크린 골프 공략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공식들만 열심히 공부했고 그 18홀 다 못 끝내봐서 제 스코어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되겠네요. 스크린 골프 레슨은 가능할 수 있겠네요. 스크린 골프 공식 레슨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필드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필드에서는 좀 어떠세요? 사실 제가 얼굴 엄청 까맣고 손도 까맣고 골프 옷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골프 자주 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연례 행사로 1년에 한 번 골프 치면 많이 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스쿠버 다이빙 너무 좋아해서 1년 동안 태국에 있은 적도 있고 스키도 잘 타고 승마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한강에서 윈드서핑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탔는데 골프 잘 치는 분들은 왜 하얀색이 이렇게 손이 딱 장갑 티가 딱 나잖아요. 근데 저는 요 손이 아직 하얗지 않아서 골프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포츠고 제가 끝까지 하고 싶은 스포츠고 제 업이다 보니까 조금 아껴두고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골프 말고 그 야외 스포츠 할 때 왼손에 장갑을 끼고 하세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네. 모자를 쓰고. 네. 쓰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방송을 통해서 처음 이제 긴 시간 동안 나오셨으니까 오늘 클럽하우스에서 본인이 하시는 일과 본인에 대해서 좀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처음부터 골프업계부터 시작된 건 아닌가요? 어떻게 됐나요? 저는 이제 대학교 학부는 화학공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화학공학 전공이다 보니까 주로 하던 일이 연구실에서 플랜트 설계하고 그다음에 유체역학 막 공부해서 계산하는 거 막 이런 것들 하던 게 제 본업이었는데 대학교 때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골프 회사에서 엑셀 작업 같은 거 아르바이트 하는 거 서류 작업? 네네. 뭐 엑셀 공대생이니까 막 이런 건 컴퓨터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제 할 일이 끝나니까 심심해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새로운 무슨 장비 박스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당시 비디오 분석 장비였는데 퍼팅을 분석하는 비디오 분석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세팅을 하고 딱 이렇게 멋있는데요? 이러고 보여드렸더니 어떻게 했어?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써 있는 대로. 네, 그냥 매뉴얼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기계를 딱 세팅을 했더니 제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 당시 제 아르바이트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한 달에? 거의 매일 나가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세팅하고 났더니 바로 그거를 누가 구매하신 분이 저한테 야, 용돈이야? 이렇게 하면서 1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월급만큼의 수고료를.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뭔가 돈이 되겠는데 이 생각이 첫 번째는 들었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골프를 아무래도 이제 비디오 분석하면서 숫자로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는 멘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야. 감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좋은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를 조금 따라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레슨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다들 열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지금 나오는 사진이 2010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냥 과학적인 장비나 화면으로 저건 뭐예요? 어떤 사진이에요? 지금? 지금 보시면 지금 있는 형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벌써 저한테는 거의 20년 전 세팅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기 보시는 TV가 PDP라고 해서 거의 막 1,000만 원 돈 하는 TV였고 얇은 TV. 그리고 밑에 보시는 카메라도 우리 지금 방송에 촬영하는 카메라만큼 비싼 막 엄청 비싼 촬영용 카메라 같은 걸 활용해서 뭔가 전문적인 분석 장비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지만 지금 보면 너무 그렇지. 단순하게 비디오 찍을 수 있는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저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정말 골프 배우러 가면 레슨하는 분이 골프 체크하고 머리 이렇게 툭툭 움직이지 마세요 하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다였는데 저걸 이제 화면으로 나오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건데 네. 저기에 우리가 올인할 정도로 몰입하게 된 거고. 네. 화학공학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전자공학, 기계공학 이런 양반들은 더 잘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자공학으로 원리적인 거를 컴퓨터를 잘 만들어 주시면 결국엔 쓰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들, 엔지니어들이니까. 그렇지. 네. 잘 쓰는 건 제가 더 잘 썼던 거죠. 네. 그 나바영 팀장 보기에도 지금 우리가 선수들 런치 모니터 같은 거 개인들도 막 갖고 다니고 뭐 일반인들도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저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 5월에 T사에서 나오는 게시가 시작이 돼서 이게 모든 투어의 어떤 지형,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연습 혹은 선수와 교습과에서 상호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꿔놨었고 투어 중계도 많이 바꿨었죠. 갑자기 얘기하다가 덴마크 얘기를 좀 시작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덴마크 하면 뭐가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덴마크 데니스 페스트리 빵이죠. 우유? 네. 그 덴마크도 골프와 관련한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처음으로 업무를 하게 된 회사가 저 T사라는 회사인데 회사가 덴마크에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남 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처음에 덴마크 하면 우유? 돼지고기? 유명한가? 여기서 왜 저게 저런 기술력 뛰어난 게 덴마크에 있지? 당연히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T사를 신뢰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군사용 레이더를 개발하는 나라가 덴마크랑 프랑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레이더까지 개발을 한다고? 그리고 그걸 골프에 접목을 했다고? 하면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공돌이니까 공학도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마인드로 확실하게 미사일 쫓던 장비가 골프공을 쫓으면 이건 너무 쉽고 정확하게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미사일을 쫓던 게 골프공은 지렁이 걸음보다도 느리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네네. 그걸 캐치하신 거네. 그렇죠. 근데 그 개척하는 것들이 사실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영화의 복선처럼 엄청 고난의 길이 시작될 게 보였던 것 같아요. 덴마크가 우리나라 직항이 없거든요. 지금도 없습니다. 프랑스가 또 공항이 엄청 느려요. 그래서 경유를 하는 순간 바로 이제 공항에서 한번 전력 질주를 했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주소를 알려줬으니까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지하철 공사 이러면서 다 캔슬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러 갔는데 택시가 다 벤츠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얼마나 비쌀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타긴 탔는데 정말 비싸긴 하더라고요. 스웨덴에는 택시가 다 보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얘기하셔서 지금 거기 갔단 말이에요, T사를. 네. 그럼 거기서 뭘 사서 한국에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가게 된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카데미에서 기계적인 걸 제가 세팅해드렸으니까 그걸 다시 부탁을 하신 거죠. 그럼 레이더 장비를 사러 간 거예요? 그렇죠. 그 회사가 2003년 5월에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당시에는 한 시제품을 5개 정도에 네, 맞습니다. 있는 골프 브랜드들한테 이렇게 팔았는데 엄청 2억 5천 하나에. 이렇게 그렇게 팔았었어요. 일종의 초창기에. 프로토타입 같은 거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회사 5군데만 탁탁탁 가지고 있던 전문 장비였던 거죠. 근데 그걸 우리나라의 한 곳이 가져오겠다는 생각하고 또 대단한 거네요. 네. 물론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부탁을 받아서 갔지만 장비를 딱 비싼 거를 사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팅을 딱 했는데 세팅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 분명히 했는데. 잘 했습니다. 거기서 잘 설명 듣고 잘 테스트하고 새 장비 잘 가지고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안 되는 겁니다. 관계자들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돈도 저는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번째 어려웠던 거는 아예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요? 네, 당시에는 이제 물이 바뀌어서 그러나? 진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한글 윈도우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영어 윈도우 컴퓨터 해외에서 공수해서 다시 설치를 해서 작업을 했고 그랬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분명히 이제 작동하겠다 쳐보십시오 이러고서 딱 프로가 쳤습니다. 공이 드라이버가 쫙 날아가서 150m 가는 순간 선이 딱 끊기는 거예요. 오,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그리고 숫자도 15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 더 이상 안 가요. 더 이상 안 가는 거죠.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오면서 그물에 뭐가 있겠다. 내가 그물 외국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에서도 그물 연습장을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야외 그냥 끝까지 가니까. 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만 추적을 하는 걸로 용도로 만들어놨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작동을 잘했었던 거고 덴마크 연습장도 그물이 없으니까 너무 이제 잘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거 고치는 게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쭉 가다 갑자기 그물이 나타나니까 기계가 이거 뭐지? 뭐 네. 그러고 그거 어떻게 고쳤어요, 그거를? 전 못 고치죠. 제가 이제 개발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1년 정도 엔지니어, 개발자, CEO, CFO, CTO 전부 다 계속 매일같이 한국의 어린 친구가 계속 연락이 오니까 자꾸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저도 영어 실력도 늘고 그 덕분에 또 이제 기술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고 어떤 원리인지도 이제 공부하게 된 게 제가 아마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야, 그게 이제는 그물도 무시하고 읽을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그물까지 맞으면 그 앞에 데이터를 가지고서 나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추측하는 기술들이 발달했죠. 그럼 이게 이제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어땠나요, 그러면? 초청이 너무 비쌌을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유로가 거의 1,500원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쌌던 게 비싸고. 당연히 허들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골프는 사실 우리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골프는 멘탈이야. 정신력이 제일 중요해. 골프 못 치면 뛰어. 이게 정석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숫자로 보기 시작하니까 아직은 숫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두 번째는 숫자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거의 정말 우리도 전문적인 업체들 예를 들어서 투어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국내도 이제 골프 용품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골프 용품 제조사들이 로봇 가지고 분석할 때 예전에는 수기로 막 이렇게 눈으로 보고 몇 미터 실제로 이렇게 턱 받치고 재었거든요. 그런 거 하던 것들을 이제 기계로 하는 곳들에서 조금씩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기술만 있다고 해서 이렇게 확 퍼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지. 따라와야지 되는 거.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서는 비거리가 이 정도 나왔네 라는 걸로 끝이는 것이 이제는 타출 각도가 얼마고 랜딩 앵글이 어떻고 백스핀이 어떻고 이제는 아마추어들도 이제 그걸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묻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발전하는 거죠. 그 아파트 상가마다 골프샵이 다 하나씩 있었잖아요. 네. 좀 나이 골프샵. 드신 분도 네, 계시고 그러면 골프채 사면 거기 가서 해주는 대로 키가 몇이에요, 몇 킬로예요? 요 정도 좋겠는데 잘라주고 그랬는데 저거는 쳐보세요. 각도 딱 나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뭐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수치 딱 보여주니까 잘 되거든. 그럼 맞습니다. 여기도 들여놔야 되고. 맞습니다. 그게 느껴질 정도로 급속도로 좀 늘어났나요?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급속하게 제 생각에는 확장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골프 피팅샵이 한 전국에 400군데 정도 됐었거든요. 그중에서 골프 스윙을 할 수 있는 공간에는 거의 한 번에 다 퍼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판매량이 느는 것들을 제조사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이제 제조사들은 여기서 갑자기 왜 판매량이 늘지? 봤더니 저런 시스템으로 판매를 하니까 도움이 되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굴지의 유명한 이제 제조사들에서 알고 계시는 브랜드들이 전부 다 도입을 하게 됩니다. 마케팅용으로.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골프 관련 업체 이런 데서도 필요할 것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최영훈 대표도 월급도 많이 오르고 판매량에 따라서 월급을 올려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네. 비즈니스맨 입장에서는 우리 최영훈 대표가 스윙 분석기의 판매 왕 뭐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 거예요. 한국엔 저밖에 없었으니까 오. 제가 판매왕은 맞았습니다. 유일한. 네, 네. 근데 아무래도 골프 시장 자체가 지금은 한국이 정말 이제 강력하게 큰 나라가 됐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사이즈에 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실제 일본에 비해서도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으니까 미국 한 달 수량이 제가 1년 파는 정도여서 회사에서 칭찬받은 적은 많이 없습니다. 과정이나 변천사 같은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갈까요, 그러면? 예. 일단 T사에서 2003년 5월에 이 레이더 측정 방식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소방차가 저쪽에서 이렇게 오면 빵 하고 왔다가 네. 지나가면 이제 서서히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음파가 이제 파동이 지는 거고 그 주파수로 얼만큼 왔고 얼만큼 가는지를 아는 건데, 근데 레이더 말고 다른 업체, 미국에 있는 샌디에고에 있는 F 업체에서 카메라로 측정한 걸 시작한 거예요. 고속 카메라를 딱 찍으면은 임팩트가 되는 순간에 볼이 딱 날아가죠. 그러면 볼 스피드가 그 순간에 이제 나올 것이고, 볼이 회전하는 스핀량이나 타출 각도나 이 사이드 스핀이나 이런 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고속 카메라로. 레이더하고 카메라는 사실 정확하게 특장점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레이더 장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음파를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뎁스, 깊이를 굉장히 잘 측정해요. 그래서 공을 뒤에서 보고 있으면 멀리 날아가는 거를 기가 막히게 잘 측정합니다. 반면에 카메라는 제가 딱 찍으면 원근감은 별로 없지만 위아래는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위아래 좌우에 대한 위치에 측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결국에는 서로 잘하는 게 다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요즘은 이게 같이 합해져서, 그래서 카메라 회사들은 레이더를 도입을 하고 또 레이더 회사들은 카메라를 도입을 해서 그게 훨씬 더 이제 점점 더 정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PS를 가지고 이제 거리 측정기만 하던 회사들도 이제는 샷트래커를 가지고 있게 되고, 샷트래커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연습 모드 같은 걸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야드 날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쉽게 연습해 보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코스 같은 거, 짧은 뭐 파3 같은 걸 구현하게 되고, 그 구현한 것이 결국에는 시뮬레이션 골프로 또 발전하게 되는 이런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크린 골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이게 점점 뭐 이렇게 측정 기술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즐기는 문화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그게 언제부터인가요? 스크린 골프가 꽃 피운 거는 그러면 언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스크린 골프는 80년대도 있고 90년대도 어디 호텔 같은 데서는 이렇게 연습장에서 이렇게 스크린 골프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스크린 골프가 발전하기 시작한 건 2000년부터입니다. 그때 국내에 있는 F사하고 또 뭐 R 땡땡땡 하는 회사하고 꼴 땡땡땡 하는 회사. 저거잖아. 밀리 골프, 바트로스, 부존. 네, 그렇게 세 개사가 이제 발전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두 브랜드들은 그냥 아예 기술적인 것만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그냥 연습용으로만 발전하는 데 비해서 그렇지.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회사는 골프에다가 IT 그리고 커뮤니티,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2006년, 2007년에 이 회사가 라이브 토너먼트, GLT, LGLT 이런 거를 전국적으로 퍼뜨리게 되고, 직장인들이 가서 이제 여기 아마추어 리그에 참여하겠다 하면서 이 브랜드만 완전히 독보적으로 올라서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스크린 골프는 정확하게 상업용으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연습장에 가도 어디든 다 시스템이 있고, 스크린 골프를 가도 어디 가도 다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줄 수 있는 뭐 AI 레슨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것들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최강이라고 우리나라가 그렇죠. 한국이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업체들은 런치 모니터에서 시작한 것도 있지만, 그들은 외부에 나가서 골프를 치는 게 너무 쉽고 사실 저렴했기 때문에 외부에 가지고 나가는 용도의 시스템 개발이 먼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좀 다르구나. 네, 그래서 외국 장비들은 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에 첫 번째 1순위를 뒀고, 두 번째는 들고 나가야 되니까 이동성이 편리한 이런 장비들로 발견이 됐다고. 전문가용일 수 있고 여기는 소비자용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거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오히려 한국형 스크린 골프가 B2B 상품이고, 네, 해외 외산 제품들은 B2C 고객들한테 직접 파는 제품이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크린 골프 나왔으니까 저는 뭐 저 기술력과는 좀 다른 거지만 개인적으로 좀 가봐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버디 하잖아요. 그러면 나이스 버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 똑같은데요. 캐스터 목소리로 버디 펫 나이스 버디 이걸로 하면 어떨까 같은 생각, 욕심을 네. 좀 내봐.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님의 어떤 상업적인 뭔가 보관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내비게이션도 배칠수 씨가 나오는 것도 있듯이 네, 그 맞습니다. 목소리도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나이스 버디도 좋지만 나이스 버디도 좋다 이거죠. 네. 자, 죄송합니다. 이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